정리를 해보면 기존 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택수 제외를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고, 신축도 85% 감면을 받으면서 종부세에서 주택수 제외를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 이 두 개를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은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 도정법하고 민간임대주택 4개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당장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에 따른 파급 효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뭘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겁니다. 오늘 원문 첫 번째는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착수 가능하다라는 거를 표어로 삼았고, 지금 공급 부족 하니까 이거를 제일 서두에 담아놨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죠. 그래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하고요, 요거를 두 번째로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 주택수를 우리가 제외하고 취득세 중과를 피해서 접근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두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원래는 10년 임대니까 너무 길었는데 이제는 내년에 6년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6년짜리. 그러면 거의 절반 수준 가까이 줄어드니까 우리 취득세, 종부세 이런 거 해지하면서 그나마 짧은 시간 녹이기에 괜찮은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단기 임대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은 올해 8월 발표된 8월 8일이죠.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그리고 두 번째 악성임대인 등록 말소 위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비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를 했으면 통과가 안 됐겠죠.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빌라죠. 통칭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의무임대 기간이 6년 되는 6년 단기, 원래 이제 5년으로 하자 6년으로 하자 말했는데 결국엔 6년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단기 등록 임대 유형을 복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아파트 활성화예요. 말은 비아파트 공급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수요 진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매수자를 많이 만들어야 이게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사실 6년 임대기간 단축만으로는 공급 활성화에는 큰 역할을 하긴 어렵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혜택들이 있어야 돼요. 혜택이 아직 부족하니까. 하지만 좀 먼저 움직이는 선구자들은 공급 활성화는 안 되겠지만 요거를 활용해서 내가 내 주택수 그리고 세금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히 전략 삼아서 투자하는데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8월 폐지했던 단기 등록 임대 유형을 재도입하는 거다. 그래서 주택임대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과 세제 형평성을 감안해서 임대 의무 기간을 이제 4년에서 6년으로 상향했다. 어차피 계약갱신 청구권은 써도 4년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어땠습니까? 원래는 4년, 8년이었는데 이제는 6년, 10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울러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얘기하는 거죠. 보증회사가 대위 변제를 했다. 근데 안 갚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 말소가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등록 말소는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위 변제한 후, 그러니까 두 번이에요. 한 번만 가지고는 안 하고 두 번. 두 개 호나 아니면 2회나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채무액을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말소 즉시, 그럼 이전에 받던 취득세나 종부세 합산배제나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고 그동안 받은 혜택 추징당하는 겁니다. 추징.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임대사업자이신 분들, 그리고 예비로 임대사업자를 보고 계신 분들은 아셔야겠죠. 너무 무리해서 임대사업자 들었다가는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번째 악성임대인에 대한 말소는 이제 본인들이 보증회사나 이렇게 대위 변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질 끌리는 게 싫어가지고 만든 장치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년 단기 임대가 나왔는데 이게 추가로 혜택을 어떻게 개정을 할 건지 이런 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있는 혜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6년 임대사업자를 쓸만한 건지 아닌 건지 좀 체크는 해봐야겠죠. 자, 지금까지 발표 내용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인이 너무 빠졌다라는 거예요. 혜택에 대한 게 없이 기간만 4년을 좀 줄인 상태의 단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 임대사업자를 놓으면 싸게 임대를 놓긴 하지만 내가 반대급부가 크다라는 그 큰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오히려 데미지가 있고, 지금 어중간하게 혜택 조금 한두 개 준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들이 많아지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혜택이 지금 주어져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야 들어와요. 왜냐하면 반대 상충되는 그 데미지가 있거든요.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죠. 지금 보증보험의 기준이 시장하고는 달라요. 시세보다 보증보험 기준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라 시장도 반전세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보증금 2억에 월 20, 30 이렇게 받아요. 왜냐하면 보증보험 가입 기준에 보증금 시세가 안 맞으니까. 시세보다 보증보험 기준이 낮기 때문에 그걸 월세로 돌리는, 일부 금액을 돌리는 계약이 지금 만연하게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유인을 정말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손을 봐야 된다. 공시가 126%룰, 요거는 정말 임대사업자한테 쥐약이라는 거예요. 쥐약. 이게 전세가가 3억이었다가 갑자기 2억 5천으로 빠지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새로 계약할 때 5% 상한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3억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임대사업자 기간만 10년짜리 6년으로 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는 후속해서 정말 큰 혜택이 나오지 않는 한 임대사업자로 공급 활성화를 만들긴 어렵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있는 임대사업자의 혜택 중에 우리가 활용해 봄직한, 활용 가능한 전략 혜택은 써도 된다. 쓸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6년이라는 기간, 원래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감수하면서 내가 혜택을 봐야 되는 게 6년만 감수하면 된다라고 쳤을 때는 분명히 큰 혜택이죠. 그분들한테는. 어떤 분들? 세금 아끼고 싶었던 분들. 공급 활성화는 못해요, 이걸로. 자, 지금 두 개의 측면에서 보면요. 첫 번째는 기존 주택을 내가 매수하고 임대사업자 놓을 경우에요. 그래서 120 대책을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기축, 이미 있는 빌라들, 오피스텔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있어요. 혜택. 그게 뭐냐면 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취득, 증여상속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안 돼요. 신축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거 신축은 20년이 됐어. 그 사이에 팔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미분양이었어요. 미분양. 아니면 뭐 회사 보유분으로 갖고 있었어. 갖고 있다가 24년에 팔면 이거는 기축이 아니라 신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20년에 지었다고 해도 24년에 분양을 하면 신축이에요. 신축으로 보고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주임사 혜택 제가 말하는 건 안 돼요. 주택수 제외. 그래서 120 대책에 나온 기축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중에서 큰 게 이제 주택수 제외거든요. 그래서 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 취득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내시면 전용 60제곱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짜리면요. 그 해당 주택은 주택수 제외가 돼요. 그리고 다른 주택 살 때도 이 주택은 주택수에서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축을 주택임대사업자 놓고 사시게 되면은 2주택자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주택자로 강남하고 용산 빼고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세 그냥 기본입니다. 1%. 그리고 만약에 강남 산다 그러면은 이제 8% 맞는 거예요. 8%.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주택까지는 이거 써볼 만한 거라는 거예요. 기축을 살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쓰면 6년만 버티면 되니까 주택수 제외 효과를 내가 볼 수 있다. 25년 12월 31일까지. 예, 이건 소급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사실 분은 2주택까지는 이걸 써서 주택수 제외를 시켜버릴 수가 있고 강남 용산 살 사람은 1주택까지만. 자, 그 외에 두 번째는요. 이제 신축입니다. 신축. 주임사 혜택. 자, 전용 60제곱 이하, 취득가액 6억 이하, 취득세 200만 원 이상 되면 이제 85% 감면 받아요. 이거는 신축만 최초 분양인 경우에만 가는 겁니다. 최초 분양. 자,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최초 분양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20년에 지어졌는데 24년에 이제 분양을 해. 근데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만약에 건설한 분이 임대를 놨어. 월세든 전세든 놨어. 논 기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최초 취득이고 내 앞전에 임대를 놓은 기록이 없어야지만이 85%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다주택자. 아까는 2주택까지, 1주택까지만 혜택 볼 수 있었잖아요. 기축은. 근데 이거는 3주택이고 4주택이고 5주택이고 상관없이 다주택자분이시면은 85% 감면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요거를 주택임대사업자를 쓰면 되는데 기존에는 10년을 어쩔 수 없이 12% 때려 맞을 거를 3% 정도 수준만 때려 맞으면 되니까 많이 쓰고 계약들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6년만 하면 되니까 좀 더 유인이 요거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강남하고 용산이 아니라 우리 추가로 재개발 투자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강남 용산 쪽이 아니고 다른 쪽을 많이 하잖아요. 용산 너무 비싸고 강남은 재개발 가능성이 좀 현저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비규제입니다. 비규제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예요. 지금도 정리를 해보면 기존 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택수 제외를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고 신축도 85% 감면을 받으면서 종부세에서 주택수 제외를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 이 두 개를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영상을 좀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이 두 개는
그냥 투자자분들용이에요. 투자자분들. 지금 재개발 투자하고 싶은데 취득세 때문에 좀 그러신 분들, 그리고 종부세 합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주임사를 쓰면 주택수제배나 종부세 합산 배제를 내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아직도 혜택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가는 투자자분들, 재개발 투자하는 분들한테 권장드리는 투자 전략일 뿐이지, 이걸 빌라 활성화, 오피스텔 활성화 많이 짓는데 유효한 그런 그 개정은 아니다. 그런 유인책은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강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혜택은 장특공제여야 돼요. 장특공제. 장기 보유. 6년이든 10년이든 오래 가져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은 처음에 임대 가격을 일부러 강하게 눌러서 이익을 못 보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건 충분히 줘야 되지 않나. 그건 충분히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와줘야만 뭐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많이 지을 수 있게 유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언제 되죠? 개정을 거쳐, 관계법령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2월 바로 다음 달 공포 예정이고 6개월 후에 단기 등록 임대가 시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 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